재밌는 게 이제 23년 12월에 그 히타치 제작소가 그 그린 디지털 트랙 펀드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 블록체인과 IoT 기술을 써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미닝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거에 앞으로의 가능성, 앞으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냥 이 히타치 디지털 그린 트랙 펀드의 구조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그린 펀드가 발행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발행 코스트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린 펀드라는 게 그린에 써야만 되거든요. 자금을. 그 다음에 사후보고도 해야 되고 막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얘를 발행하니까 홍콩에서 연구가 보고서에 보면 발행과 관련된 비용이 한 90%까지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보고까지 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블록체인 마켓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런 그린 펀드와 같은 데서는 굉장히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히타치하고 그 일본 거래소가 합작을 해서 그린 트래킹 허브라고 하는 걸 개발해요. 여기서 실시간으로 IoT 기술에서 뭐 에너지 절감량이라든가 CO2 감소 이런 것들을 다 모집을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조합을 한 거를 블록체인 마켓에 올리고 블록체인 안에서 디스트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도 관리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데이터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신뢰성이 바탕이 되고 사후보고도 훨씬 더 쉽게 되고 그래서 그린본드가 잘 정착이 안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히타치가 이제 두 번째로 발행을 했고 그 전에 일본 거래소 한번 발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일본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명성 향상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시죠. 이걸 업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토크나이즈를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밖에 이제 일본은 그 2020년부터 발행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보면 부동산도 있고 여기 보면 뭐 SBI e스포츠라는 그 주식도 발행을 한 적이 있고 신용카드 채권을 기반한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회사채도 이걸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일본이 웹 3.0 시대로 가면서 일본은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제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그동안 사실 디지털이라고 하는 영역 내에서 굉장히 뒤처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웹 3.0에서는 우리가 리딩 국가가 되겠다라는 생각하에서 아예 산업경제성 안에 그 웹 3.0 3국을 아예 만들어요. 정치사무국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토큰증권 발행되는 양의 상당 부분이 지금 물론 그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토큰화이즈는. 근데 거기는 주로 사무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일본 공무시장 중심으로 이와 같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 우리나라는 22년 9월부터 이 논의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비로소 23년 2월 작년에 금융위가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칙 정비 방안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하려면 입법이 필요합니다. 전자증권법도 개정해야 되고 자본시장법도 개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입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폐기됐습니다. 지난 회기가 끝나서 자동 폐기가 됐고 아직 현재 입법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지금 이것들이 지금 글로벌리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규제 공백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발제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당시에 발표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크게 보면 이와 같은 거예요.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 형태로 수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을 신설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활성화되려면 장외 거래 준적을 신설하겠다. 이 크게 세 가지의 기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것들은 다 법 개정 사항입니다.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 발행 형태로 수용한다는 미닝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실물 증권을 발행했거든요. 실물 증권을 발행하다가 전자증권으로 넘어왔어요. 전자증권으로 넘어왔는데 실물 증권이 없으니까
전자증권의 제3자 대항력이나 권리추종력을 부여해야지 얘가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여한 게 전자증권법이에요. 예. 따라서 우리가 분상원장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토큰증권도 똑같이 제3자 대항력과 권리추종력을 부여해줘야만 얘가 투자자 보호가 되겠죠. 따라서 그거를 개정을 일단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실물증권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증권을 왔다면 전자증권을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편의성도 존재하고 그게 뭐라고 세분화 쪼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이 토크나이즈하는 시장, 그게 토큰 증권인데 그런 시장으로 증권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이라는 건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있었던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대체했다면 전자증권 중에 기존형 이런 기존의 증권들을 그대로 전자증권으로 발행하는 게 가능한데 그 비금전 시장 뭐 이거는 이제 지금 자본시장으로 개정해야만 가능한데 비금전 시장의 수익증권이라든가 투자계약증권은 전자증권을 발행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얘들을 토크나이즈해서 발행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토큰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발제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아까 윤석환 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항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툴이거든요. 사실 사모라고 하는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 옵티머스 사례라든지 라임이라든지 이런 사태를 경험하면서 사모시장이 완전히 지금 죽어버렸어요. 사모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죽어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왜 죽었냐? 그럼 본질적으로 보면 그런 상품을 만들 때들이 책임담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는 아이가, 즉 운용사들이 만드는 거죠. 돈이 없는 아이가 상품을 자기 마음대로 발행을 하면 잃을 게 별로 없으면 사고 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토큰증권으로 가면서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허점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즉 발행 규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이 되니까 이제는 기존에는 전자증권법상에 살려면 발행을 하려면 증권사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면 그냥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누구나 투자계약증권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자본시장법에 보면 7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 레벨업이 적용이 되잖아요. 이걸 갖다 자기 모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투자 매매업 규제를 받으면 말이 안 되겠죠. 자기가 스스로 발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자기 모집이라고 해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조달 목적이니까. 근데 단서 조항이 뭐가 있냐면 7조이랑 단서에 수익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안 돼, 발행하지 마 라고 돼 있어요. 즉 자기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인가받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인가를 받으면 집합투자 인가를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약이 있는 게 파생결합증권이에요. 파생결합증권도 네 맘대로 발행할 수 없어. 그거는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장애파생상품 라이센스가 있는 자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성 있는 예금, 투자성 있는 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만 정의되고 뭐가 없냐면 투자계약증권이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실조에. 즉 투자계약증권은 단서 조항이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모집 규제를 안 받는 대상이에요. 근데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게 뭐냐? 정의를 보면 우리 법상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풀링해서 내가 공동사업을 해서 발생된 수익을 배분하는 게 투자계약증권이거든요. 집합투자증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슷해요. 집합투자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이나 성격상으로 보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내가 자금을 모집해서 내가 빌딩 하나에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주면 투자계약증권. 그러면 이거는 자금 조달 목적의 상품이 아니잖아요. 상품화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회사의 크레딧으로 내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운영하는 기초자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서 집합투자업이라는 라이센스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데
근데 이 부분을 투자계약증권이 지금 우리 법상 자기 모집 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면 발행이 계좌관리가 되면 자기가 직접 발행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냐, 우리 자본시장법에 왜 자기 모집 규제를 7조 1항 단서에서 뺐냐를 보면 이유가 제가 추정하건데 이와 같은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더니 나온 답은 뭐였냐? 투자계약증권은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을 6가지로 구분합니다. 6가지로 구분하는데 벌써 끝났네 시간이. 투자계약증권은 6가지 증권 중에서 나머지 5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투자계약증권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까 뭐라고 했죠? 투자계약증권은 집합투자증권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거 투자계약증권이야 라고 얘기하고 상품을 만들면 상품 신고하러 가려면 금감원이 이거 가져오지 마, 이거 집합투자증권이야 라고 행정지도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 집합투자 라이센스 있어? 없으면 하지 마 라고 규제를 해왔어. 여태까지. 왜? 금융기관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면 금감원이나 금융기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로 충분히 금융회사를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죠? 토큰증권 아까 계좌의 발행기간이 신설이 되면 그들 금융회사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것들 투자계약증권을 지금 허용하겠다고 엄연히 선언한 상태예요. 여태까지 투자계약증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죠.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3자에서 생산 제기된 금융상품으로 똑같아요. 집합투자증권이나 수익증권처럼 똑같아요. 따라서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빠져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업규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업규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일본에서는 어떻게 되냐? 일본은 당연히 들어있어요. 이게 집단투자 스킴 지분이라는 게 우리 투자계약증권 똑같은 건데 당연히 자기 모집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토큰화된 거는 더 강력히 규제를 합니다. 일본은 토큰화를 하면, 즉 토큰증권으로 되면 원래 2종이었던 게 1종으로 바뀌어요. 1종으로 바뀐다는 거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1종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훨씬 더 강력한 규제가 들어간 거고, 1종 금융투자상품 라이센스를 가진 자만이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모집도 하고 마찬가지로 중개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이 한 이유가 뭐냐면 2020년 금산법을 개정하면서 이걸 강력하게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적절한 규제가 신뢰성을 부여해서 오히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개나 소나 들어와서 이걸 발행을 하면 사기꾼이 득실거리면 상품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따라서 토큰증권 시장도 죽어버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발행 규제에는 굉장히 제한된 형태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있는 거죠. 일본 예를 넘어가서.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들어와 있냐? 요게 들어가야 돼요. 5항을 만들어서 투자계약증권을 반드시 넣어서 자기 모집 규제를 제한해야 돼요. 다만 지금 분산 원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게 기존의 금융사들에게 허용하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이 시장이 발전할 수 있겠죠. 다만 뭐냐면 우리 자본시장법이 어떻게 되냐면 6가지 업을 정리하고 있어요. 투자 매매업부터 쭉. 근데 그렇게 정해놓고 어떻게 규제를 하냐면 여전히 기존처럼 증권, 보험, 은행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탈피하자는 거죠. 그냥 투자 매매업 라이센스를 주면 됩니다. 스몰 라이센스 제도를 빨리빨리 도입을 해야 돼요. 중개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책임 능력을 전제로 한 자본력을 갖춘 IT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대신 투자 매매업 라이센스를 따게 해야죠.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만약에 토큰증권을 발행한다고 해봐요. 삼성전자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토큰증권화해서 발행을 하면 기존 주주하고 연관 없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모금 자본을 또 하나 끌어들이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무슨 사기치겠어요? 훨씬 나는 좋은 상품들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질 거고, 아까 그림 찍은 거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금융투자 민가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STO 협회에 제가 들어갔더니 이와 같은 문구가 딱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새로운 기술로 금융의 미래를 창조하자. 이게 일본 STO 협회 딱 대문에 써있는 글귀죠. 우리가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의 미래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거든요. 적어도 일본같이 거북이 걸음을 걷던 아이들도 지금 웹 3.0 시대에 자기들이 리딩이 되겠다고 지금 정부 주도로 이걸 리딩하고 있는데, 우리도 조금 더 빨리 입법화도 이루어지고 이래서 토큰증권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시장에 등장을 하고, 그래서 블록체인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금융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딱 시간 맞췄습니다. 네, 감사합니다.